자, 여기 더불어서 1894년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요때 이제 청일 전쟁이 발생하죠. 청일 전쟁. 예. 청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청일 전쟁 이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이 상권을 독점합니다. 제가 청일전쟁 때 어떻게 됐죠? 예,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청나라가 완전히 조선으로부터 아웃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는 청나라와 이제 그동안은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만의 세상이 된 거예요. 선생님, 미국도 있고 한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상권을 집어넣을 만큼의 어떤 그런 가까운 곳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상인이 완전히 우리의 상권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896년으로 가면요. 1896년, 이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관파천. 여러분들 아시죠? 예,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자, 거처를 옮기면서 예, 최혜국 대우 조항을 러시아에게 우리가 많은 이권을 넘겨준다고 했죠. 자, 일단 러시아는 주로 산림, 예, 두만강 산림 체벌권, 울릉도 산림 체벌권에서 산림을 주로 이제 뺏어 간다면은, 자, 미국은 주로 광산입니다. 광산 쪽으로 이제 금광, 특히 금광. 이 북한 쪽에 있는 운산 금광이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예, 금광 채굴권 가져가고요. 일본은 주로 철도 쪽으로 해서 어떤 그런 철도 부설권에 대한 그런 이권을 또 가져갑니다. 자, 요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뭐냐? 이권 침탈이죠. 그렇죠? 문제점은 이권 침탈이 심화된다. 이권 침탈이 심화되면서, 자, 그럼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했을까요? 이권 침탈이 심화되니까 어떠한 대응을 했냐? 대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립협회가 있죠. 독립협회. 예, 독립협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운동? 예, 이권수호 운동. 이런 것들이 있다. 이권수호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권수호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권수호 운동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저령도 조차 거부 이런 것들 성공시켰다라고 제가 독립협회를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이권수호 운동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04년도로 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이때는 러일 전쟁이 터지죠. 예, 러일 전쟁. 자,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은 우리와 어떤 조약을 맺느냐? 한일 의정서. 이건 한일 의정서 같은 경우는요. 러일 전쟁 중간에 맺는 겁니다. 한일 의정서. 그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이란 걸 맺죠. 예. 협약이란 걸 맺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떠한 또 내용들이 숨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자,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군사용지를, 우리나라 황무지를 마음대로 황무지를 개간하겠다.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 황무지를 마음대로 개간하겠답니다. 왜? 이거를 무엇으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약에다가 이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죠. 자, 1차 한일협약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이후에 요거 황무지 개간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철도 부설도 이때 감행을 하게 됩니다. 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려면은 철도가 있어야 되니까 당시 경부선과 경의선 아시죠?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이제 지금 북한에 있는 의주
예, 여기를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합니다. 자, 이어 더불어서 한일협약 때는 뭘 하냐면, 자,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자, 메가다라고 하는 재정 고문을 보냅니다. 메가다. 자, 우리가 자칫 발음 잘못하다가는 메가더 장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가따라고 합니다. 일본 발음으로는 메가따. 요 메가따라고 하는 재정 고문을 보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자, 요거 문제는요.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요. 21회 고급 문제 21회에 등장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자, 화폐 정리 사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당시 이제 화폐가 뭐였냐면 엽전, 우리가 흔히 상평통보라고 하는 엽전과 백동화라는 그 화폐가 있습니다. 예, 백동화인데 이거를 무엇으로 교환하는 작업이냐? 일본의 제일은행 화폐로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1대1로 교환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화폐를 질로 따집니다. 예, 질로 따져갖고 우리나라 당시 백동화를 갑종과 을종과 병종으로 나눕니다. 갑종은 그대로 1대1로 해서 교환을 해주는데 을종 같은 경우는 5분의 1만 지급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백동화 1,000원의 값어치를 준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건 200원만 받는 거예요. 병종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교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은 이 화폐 정리 사업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조선 화폐를 가지고 다 땅을 사거나, 예, 말 그대로 부동산 같은 것들 아니면 땅 이런 거 토지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죠. 다 써버립니다. 자, 그 돈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우리 당시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자, 근데 화폐 정리 사업을 딱 하니까 바꾸니까 제대로 값어치를 쳐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나라 민족 기업들,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던 민족 기업들이 몰락을 하고 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7년도 IMF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런 화폐들을 쓸 수 없으니까 통화량도 떨어지고요. 예. 상당히 어떤 많은 자존심 차원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뭐 때문에? 화폐 정리 사업 때문에요. 예. 요거 고급 문제에 등장했습니다. 중급 학생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했을까요? 어떠한 대응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여러분들 아시죠? 예. 보안에 제가 애국개몽 운동 때 했었습니다. 황무지 개간 반대. 예, 반대.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무지 개간 반대. 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에 맞서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요. 자, 화폐 정리 사업과 그 다음에 철도 부설 때문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차관이라고 합니다. 차관. 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데요. 자, 돈을 빌려옵니다. 왜?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보다는 너희들의 근대화를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철도 부설하는데 돈을 대. 그러면서 돈 없는데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화폐 정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돈 없지? 화폐 정리 사업 한다고 돈 없어졌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일본에 빚이 생겨버립니다. 경제적으로 말 그대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친구끼리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야,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만 있나요? 예, 아무튼, 예, 그런 경우처럼,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빚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빚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서서 운동을 벌이죠.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나라의 빚을 갚자 국채 보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대구에서 일어났었던 운동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국채 보상 운동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상당히 뭐와 유사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아시죠? 금모으기 운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 예. 우리도 그 당시에 이제 IMF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그 돈을 이제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십시일반 돌반지라든가 결혼반지들을 내놨었던 그런 금모으기 운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고 조약이 맺어졌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겼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라는 부분까지 제가 정리를 쫙 했습니다. 자,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문제들, 기출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좀 출제될 것 같은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어디서 많이 출제됐냐? 요 경쟁이 심화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경쟁이 심화된다. 뭐 때문에 심화됐다?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심화되었다. 요게 이제 고급 21회 문제와 그 다음에 고급 18회 문제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왜 경쟁이 심화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반드시 뭐 요거 출제가 되었다. 예,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일통상장정이라 그래서 요때 이제 관세 조항이 들어가죠. 관세 조항. 요 관세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고급 몇 회? 19회 문제에서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고급 문제. 그리고 화폐 정리사업. 요거는 이제 지난 21회 시험에서 등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을 준비하시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회 등장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중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안 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들 요 부분들 어렵지. 각 조약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중급에서도 나오긴 나왔죠. 여기 뭡니까? 이권 침탈, 이 지도와 함께 나왔습니다. 지도와 함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뭐 각종 국가들의 이런 이권 침탈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들 지도 하나 딱 그려주고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 답이 이거였습니다. 이권 침탈이 아간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요게 정답이었거든요. 나왔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중급 학생들도 요 내용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중급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요 1882년도 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유심히 살펴보심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별표 표시를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열강의 이권 침탈과 경제적 구국 운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